1960년대 김정일은 당대의 유명 배우였던 성혜림에게 빠졌습니다. 당시 성혜림은 유부녀로 이미 딸까지 낳고 살고 있었는데 김정일은 그녀를 이혼시키고 자기가 데리고 살았고 곧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었죠. 여담으로 성혜림은 서울 종로구 출신으로 매우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녀가 풍문여중을 다니던 50년도에 가족 전체가 얼북했었죠. 현재 성기한 노스페이스 회장이 성혜림과 가까운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한영은 성혜림의 언니 성혜랑의 아들로 김정일이 이모부가 되는 셈이었죠. 어렸을 때 이한영은 김정일의 집에서 김정남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북한의 최고위층으로서 모든 권력과 재물을 누리며 성장했죠. 이한영이 이후 말하길 남조선 영화를 많이 봤는데 특히 미호도 다시 한 번을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성혜랑과 성혜림 또한 한국의 드라마를 좋아했으며 그 덕에 이한영은 주석궁에 앉아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습니다. 김정남은 이주일을 많이 좋아했는데 이주일이 보고 싶다고 울어대어 그와 닮은 사람을 섭외했으나 김정남이 이주일이 아니라며 계속 울었었죠. 그렇게 자본주의에 물든 이한영의 꿈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은 모스크바로 유학 가게 되면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모스크바에서는 성혜랑, 성혜림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때 북한의 공관원들은 성혜림을 찾아와 뇌물을 바치곤 했는데 이한영에게도 많은 돈을 주었으며 이모 성혜림은 벤츠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한영은 미국으로의 여행을 실현하고자 결심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갔을 때 한국의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었죠. 나는 북한 사람이다. 미국 여행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느냐. 이에 한국 대사관 직원은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이한영을 대사관으로 데려왔습니다. 남한으로 망명하면 언제든지 미국에 갈 수 있다고 설득하여 남한으로의 망명을 유도했죠. 그렇게 이한영은 프랑스, 벨기에 등을 거쳐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982년 이한영은 22살이라는 나이로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망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발적인 망명설과 납치설 등이 있었는데 이한영 본인은 납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억울하고 신세가 답답했다. 내가 한국에 자의적으로 온 것이 아닌 납치되어 왔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이후 안기부 조사에서 그는 여러가지 고급 정보를 주었습니다. 김씨 일가의 사생활, 권력구조, 그리고 김정일의 여자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일부 정보들은 언론에 노출되었었죠. 당시 김정일은 뉴스를 보고 정보가 어떻게 새어나간 건지 의문을 품었지만 이한영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시간이 흘러 이한영이 어머니인 성혜랑과 통화했을 때 김정일은 이한영이 죽은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이한영은 리일남에서 이한영으로 이름을 바꾸고 성형수술로 얼굴까지 바꾸며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영원히 살라는 의미로 한영이란 이름이 주어졌죠. 주민등록번호는 그가 태어난 해와 한국 대표를 만난 9월 28일을 엮어 610928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된 이한영은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다니기도 했으며 러시아어 특기를 살려 KBS 방송국 PD로 일했습니다. 서울 올림픽이 열리자 러시아어 전문가로 활약했었죠. 그리고 그는 모델 출신인 한국 여자와 결혼하여 딸도 낳고 가정을 꾸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한영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은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직장 동료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영이는 평소에는 매우 쾌활했으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남북 간에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매우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북한의 최고위층이었던 그에게 월급쟁이의 삶을 적응하기 어려웠죠. 그렇게 직장을 그만두고 주택건설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감옥살이하는 등 형편이 더욱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한영이 한국으로 망명했을 때 안기부 의원은 부유한 삶과 자유를 약속했는데 이한영이 생각했던 부유한 생활과는 차이가 매우 컸습니다. 망명하자마자 간 안기부의 안가에 대해 이한영은 이렇게 말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40평이 넘는 아파트였는데 들어가는 순간 답답해지는 것이었다.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했는데 대우를 이렇게 거지같이 해주나 싶었다. 다음날 신라호텔에서 저녁을 사주었을 때 불만을 이야기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내 말을 들은 안기부 사람들은 기가 막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북한의 최고위층이었던 그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여러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안기부에서 30만 원을 예산으로 잡고 백화점에 데려가 쇼핑을 시켰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예산의 10배가 되었습니다. 당시 대학 졸업 후 받는 월급은 20만 원 정도로 한 번에 연봉만큼 쇼핑을 했던 셈이죠.
한양대에 다닐 때에는 자기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융자받아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데 소비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안기부 직원이 그를 혼냈지만 이한영은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참견이냐고 반발했죠. 이한영은 당시 심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한사회에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돈 쓸 때뿐이었다. 딸이 태어났을 때는 빚을 내서 피아노, 태권도, 미술 등 많은 학원을 보냈습니다. 북한에서 온갖 특수교육을 받을 딸의 친척들을 생각하면 그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화들을 보면 북한에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죠. 이에 이한영은 큰돈을 벌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한동안 돈이 벌리는가 싶었는데 끝내 부도를 냈고 감옥에 가기도 했죠. 돈을 다시 모으기 위해 노력했으나 상황은 더욱 나빠져만 갔습니다. 결국 떠돌이 신세가 되어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죠. 그러자 이한영은 정보를 팔아보려고 나섰습니다. 이주일 쇼에 출연하여 자신이 북한에서 겪었던 일과 이모부인 김정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특종을 주겠다며 언론사들과 거래를 시도했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성혜림 망명설도 그가 언론에 흘려준 정보였죠. 여기에 이한영은 성혜림의 모스크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가 모친인 성혜란과 통화하게 되었고 돌은 13년 만에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혜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일은 이한영이 죽은 줄 알고 있어 자신이 큰 박해를 받지 않았다. 이후 성혜란은 아들에게 탈북 계획을 말했고 모자는 재회를 약속했으나 결국 두 사람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한영이 김정일 일가의 내망을 폭로하는 책을 출판했기 때문이죠. 이에 북한 공작원들은 이한영의 뒤를 캐기 시작했고 흥신소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뒷돈을 주고 그의 개인정보를 쉽게 얻었습니다. 결국 1997년 2월 15일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이한영이 의식을 잃기 전 내뱉은 말은 간첩이라는 한마디였죠. 경찰은 전단지 100만 장을 뿌려가며 범인을 추적했지만 검거에는 실패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최순호조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지었죠. 그렇게 이한영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한영의 이야기는 강동원, 송강호 주연의 영화 의형제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영화 의형제는 이한영의 총격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테러를 막지 못한 송강호는 결국 파면당하게 되고 난파공장원 강동원 또한 버림받게 됩니다. 의형제는 이렇게 낙오된 두 남자가 우정을 나누게 된다는 스토리로 전개되었죠. 그리고 이한영의 부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렇게 주장했죠. 이 씨가 대동강 로열 패밀리를 전술하여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이다. 이에 유가족은 국가에 막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려 한 고인의 뜻을 왜곡한다고 말했었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씨가 숨진 97년 2월은 황장현 망명 사건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던 때였다. 기순자인 이 씨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지만 국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이 씨 또한 국정원의 만류를 무시한 채 언론과의 인터뷰 등 자신을 노출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한영 사망 20년 후 그와 절친했던 김정남도 비슷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